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미모 디텍션 스킴 지난 시간에 뭐 했었죠? 지난 시간에 QR 디컴포지션을 이용한 그 인터피어런스 캔슬레이션에서 하는 디텍션 방법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다른 방법, 미모의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할까 해요. 첫 번째 나오는 거가 ML 디텍션. 우리가 옵티멀 디텍션이라고 하는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디텍션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미니멈 민 스퀘어 에러 MMSE 디텍션, 세 번째가 제로 폴싱 디텍션, 마지막으로 스피어 디코딩이라는 그 미모 디텍션에서 소개된 스피어 디코딩이라는 디텍션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게요. 뭐 이거 첫 번째,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한 건데, MMSE 같은 경우, 이 MMSE에 대한 솔루션, 그 데리베이션 하는 과정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MMSE 이 어프로치가, 데리베이션을 좀 이해를 하는 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꼭 굳이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쓰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다뤘고요. 스피어 디코딩은, 나는 솔직히 그렇게 자세히 이렇게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런 방법이구나 라고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할까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계속 다루는 게 미모 채널인데, 미모 채널을 우리 지금 하는 거가 NT계의 안테나가 있고 NR계의 안테나가 있으면, 여기서 이 리시버의 한 안테나에서 수신된 신호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를 전개를 해보면, R sub K는 첫 번째 안테나에서 여기 K번째 안테나로 갔을 때의 채널 HK1, X1, 그 다음에 HK2, X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HK, NT. 그리고 이 K는 1부터 NR까지 이러한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R1부터 해갖고 RNR까지 쭉 있을 텐데, R1부터 RNR을 내가 옵저브 하면서 무엇을 알고 싶으냐면, X1부터 XNT까지 어떠한 시그널을 보냈는지 나는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쵸? ML 방식은 뭐냐면은, received 시그널을 보고 어떠한 신호를 보냈을까를 정확하게 하는데,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차이를. 이거가 ML 방식인데, 그죠? 그러니까 왜 이게 ML 방식이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H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채널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무엇으로?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H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H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지금 페이딩 채널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AWG 채널과 똑같아요. 그렇죠? H를 알고 있기 때문에 R은 HX 플러스 N인데, HX를 주어지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냥 시그널 플러스 N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AWG 채널에서 옵티멈 디시전 룰, 즉 심볼 에러 레이트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한 옵티멈 디시전 룰은 무엇이 되었죠? 디지털 통신에서?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에 근거한 맵 디시전 룰이었는데, Equally Probable일 경우에 그 맵 디시전, 코스트 펑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펑션을 베이스 룰에 의해서 보면은 위에 있는 각 심볼의 확률이 다 같고, 밑에 부분은 다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라이클리후드 펑션만 우리가 간주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게 ML 펑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AWGN 채널에서 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써보면은 결론적으로 무엇이 나왔냐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로 나왔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금방 말한 대로 우리는 H는 채널 에스티메이션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X의 심볼, H는 우리가 노운이고 X 심볼들이 그 모듈레이션을 뭐 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16 쿼이다. 그렇다면 16개의 가지가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X1, X2 해갖고 16개 심볼들을 각각 다 넣어보고 received symbol 벡터 R1부터 해갖고 RNR까지 그 차이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 중에서 가장 미니마이즈 하는 거가 바로 ML이라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만약에 안테나가 하나 있었다라면 ML 디시전 룰에 의해서 R-HX, 그러니까 X가 지금 이게 벡터가 아니고 하나의 스켈라 밸류가 되겠죠. 안테나가 하나면. 그러면 몇 개의 비교가 생길까요? 몇 개의 비교 중에서 가장 미니멈한 그 값을 꺼내야 될까요? 16 쿼이라면 당연히 16개죠. 그쵸? 그러니까 received 시그널 벡터 R1, R 값을 딱 보고 심볼을 16 쿼이니까 S1부터 S16 중에서 하나 선택된 것을 X라고 논다라면 나는 R-H는 알고 있으니까 H 곱하기 S1, S2, S3 하고 S16까지 그 거리들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서 미니멈한 심볼을 주는 거가 보냈다라고 나는 디시전 한 거가 바로 ML 디시전 룰이 이렇게 써 있는데 만약에 안테나 두 개라면 몇 개의 비교가 생길까요? 안테나가 두 개라면, 즉 안테나 두 개라면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S1 보낼 수도 있고 S1, S2를 보낼 수가 있고 또 S1, S3, S1, S4 또는 S2, S1,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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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 해갖고 몇 개의 컨비네이션이 생겨요? 4 곱하기 4니까 4 곱하기 3인가? 여기에 16개 나오고 여기 16개 나오고 16 곱하기 16 16의 제곱만큼 나오잖아요. 그쵸? 16의 제곱만큼 나온 거를 R 벡터를 쭉 써놓고 해보면은 몇 개의 비교가 생기냐면 16의 제곱만큼. 즉, 모듈레이션, MR이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면 M의 NT 승계에 비교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아까는 16컴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간단히 4컴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네 가지의 심볼이 있다고 합시다. S11 플러스 JS12, S21, JS22, S31, JS3, S41, JS42 이러한 네 가지의 심볼 중에서 내가 하나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보내는 안테나에서 보내는 심볼 벡터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 금방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2x2 안테나를 생각하면 이러한 H11, H21, H12, H22 이런 채널을 겪을 텐데 여기서 R11은 어떻게 될 거냐면 X1 곱하기 H11 플러스 X2 곱하기 H12가 R1으로 나오겠죠. 그쵸? R2도 비슷하게 쓰면은 H21, X1, H22, X2 그 다음에 AWGN이 합친 이러한 시그널을 보고 나는 이러한 컨비네이션 S11, S1, S1, S12, S1, S3, S1, S4, 그 다음에 S2, S1 그렇게 16가지를 가 보내졌다 생각해서 H 곱하기 X 아까 썼던 여기에다가 X에다가 그 페어를 넣어가지고 R1, R2하고의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된다라면 말한 대로 사의 제곱승의 계산이 필요한다는 거죠. 사의 제곱승에. 그죠? 그러니까 16개의 계산이 필요한데 만약에 MR이 모듈레이션이다. 그리고 NT개의 안테나가 있다. 그러면 몇 개의 비교가 필요해요? M의 NT 승계. 그쵸? 걔의
필요해서 모듈레이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는 안테나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계산하는 복잡도가 얼마만큼 증가가 돼요? 엑스포넨셜리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잡도가 아주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64컴에 4x4를 한다. 64컴, 그러니까 64개의 심볼들이 있는데 안테나는 4개를 쓰고 데이터 수출임도 각각 4개 다른 걸 하는 거죠. 그러면 몇 개의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을 해야 돼요? 64의 4승에 비교를 해야 되고, 각 64의 4승계의 비교를 할 때마다 한 번에 이 계산을 하는 거가 엄청난 심볼들의 그 제곱들이 필요한 거죠. 곱셈이. 그러니까 exponentially increasing 한다라는 ML 디텍션을 하면은 그러한 그 컴플렉시티가, 그런 계산의 컴플렉시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거를 한번 보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내가 S1을 보냈을까 생각을 하고, 내가 R2하고 R1을 내가 received 안테나에서 받았으니까 내가 이 값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채널 H11, H12, H1 다 잘못됐네. 여기 그대로 카피한 이 잘못인데 H11, S1 여기가 H21, S2 아니야, 잠깐만. H11, S1 그 다음에 R1을 받았으니까 여기 S2가 되고 2에서 1으로만, 맞죠? 여기 S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2에서 보냈으니까 여기가 1, 2, 그러니까 H21, S1 마이너스 H22, S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 S1, S2를 보냈을까 하고 이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2, 1만 바뀌면 되겠네. 2, 1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2, 1으로 바뀌고 해서 이렇게 해서 16개 4 곱하기 4 16개에 대해서 이러한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안테나가 하나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테나가 리시브드 안테나가 하나 더 많아졌다. 리시브드 안테나가 하나 더 많아졌다. 예를 들어 이건 2x2인데 2x3가 됐다 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플러스 R3가 되고 이 안에는 똑같이 S1, S2가 나오겠죠. 그쵸? 여기 S1, S2. 그렇게 한다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디텍션에.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세요. 이거 2x2일 때요. 그쵸? 만약에 2x3를 한다라면 2x3, 즉 트랜스밋 안테나는 2개, 리시브드 안테나는 3개이다 라고 한다라면 이 매트릭, 이것을 계산하는 매트릭에 여기가 하나 더 붙는데 플러스 뭐가 붙을 거냐면 각각의 S11에 대해서 플러스 뭐가 붙냐면 R3 마이너스 H13 S1 마이너스 H32 S1. 잠깐만, 두 번째 안테나에서 세 번째 안테나로 가니까 S2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보자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채널은 H13, 이 채널은 H32 이렇게 되니까 H13 S1, H23 S2의 제곱. 이 텀이 하나 붙는 거죠. 여기에. 그쵸? 여기에는 뭐가 붙을 거냐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가 붙는 거죠? 잠깐, 여기 S1이 되는 거죠. S2가 맞는데?
S1, S1을 보냈다라는 가정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S1, S1이 맞네. 다 S1, S1이. 그죠? S1, S2. 그러니까 여기 X1이 S1일 때, X2가 S1일 때, 이걸 하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죠? 다만 여기가 틀린 거지, 여기가. H21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요 텀이 여기 하나 더 붙는 거죠. 그죠? 요 텀에는 또 이와 비슷하게 여기 S1이 아니라 S1, S2가 붙는 거죠. 그쵸? 이 텀에. 그렇게 계산하면 2x2와 2x3를 비교해보면 어떤 게 BER 측면의 성능이 더 좋을 거냐라는 이야기, 질문은. 2x3가 좋겠죠. 왜? 이 안에 S1, S2에 대한 정보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는 지금 H에 대한 채널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 더해지고 여기 노이즈의 그 값은 N1 값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의 정보의 부분, 그러니까 나의 시그널 부분에 파워만 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능을 더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보내는 쪽이 3개고 받는 쪽이 2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보내는 쪽이 3개고 받는 쪽이 2개라면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요 2개의 이제 3개가 되는 거죠. 보내는 쪽이 3개라면 3개의 언노운이 있는데 이퀘이션은 몇 개가 나와요? 2개. 그러니까 solveable 해요. 그걸 풀 수가 없겠어요. 풀 수가 있겠어요? 풀 수가 없겠어요? 풀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걸 보냈는지. 그때 동전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미모 디텍션에서 가능한 거는 NT개가 NR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이 같다라는 소리가 이 이퀘이션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미니멈한 이 매출입 값을 주는 SM을 나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가 바로 ML 디텍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게 16개의 경우가 나왔는데 요즘 LTE 어드밴스도 그렇고 64컴까지 쓰고 있어요. 63까지 쓰고 있고 나중에는 지금 뭘 쓰려고 하면 256컴 또는 1024컴까지 쓰려고 그래요. 미모에서. 1024컴이면은 안테나 4x4 지금 뭐 8x8까지 쓰자고 그래요. 그걸 ML 디텍션으로 쓴다라면 1024 곱하기 8승. 1024의 8승. 그러니까 엄청난 캘큘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엑스포넨셜리하게 확 증가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모에서. 그렇죠? 그거가 금방 말했던 ML 디텍션의 방법인데 이제는 MMSE 디텍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죠? MMSE 디텍션은 리니어 디텍션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R 벡터를 받았잖아요. R 벡터를 받고 R 벡터에다가 WH라는 매트릭스를 곱하면,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곱한다라는 건 리니어 오퍼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R 벡터가 NR by 1이 되는데, NR by 1인데 거기에다가 W라는 매트릭스를 곱하는데 W에다가 헐미시안을 취한,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NR by 1. 그러니까 얘가 WH를 한 거가 NT by NR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 자체는 NR by NT가 되는 거죠. 그렇지? NR by NT. WH는 지금 NT by NR이 되어서 WH, 이 웨이트 매트릭스에다가 R 벡터를 곱하면 NT by 1의 벡터가 나와서 내가 원래 보내는 심볼 간의 차의 에라 값, 의 평균값, 그러니까 에라의 제곱, 그러니까 스퀘어 에라의 민값, 미니마이즈 되도록 이 W를 구하여라 라는 거가 MMSE에 대한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겠다라는 거죠.
놈이 좀 더 맞는 거죠. 네? 제곱이 아니면. 그렇죠. 여기 원래대로 쓴다라면 이렇게 놈 스퀘어를 쓰는 거가 맞겠죠. 벡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표기법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또 이렇게도 많이 이 제곱 벡터이기 때문에 이 제곱의 형태는 당연히 놈을 말한다라고도 논문에서 보면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수학적인 정확하게 여러분들 표현하려면 놈 스퀘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렇죠? 자, MMS의 오브젝티브 펑션인데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W 값, 매트릭스 값, 이 매트릭스는 솔루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W 헐미시안은 채널 H의 헐미시안 H 플러스 SNR. 그러니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의 SNR, SNR의 인버스의 I, 그 NT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NT 사이즈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인버스, 그다음에 채널의 헐미시안. 이런 솔루션으로 나와 있어요. 이 솔루션을 뭐라고 하냐면 위너 솔루션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자, 이거를 데리베이션을 이제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 하지만 일단 이 결과를 우리 한번 음비를 해보면 미모 그 시그널들을 내가 디텍션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MMSE 방법을 쓰려면은 첫 번째 뭘 알아야 되겠어요? 채널을 알아야 돼, 당연히. H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SNR을 알아야 돼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여기서는 SNR을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 이렇게 쓴 이유는 각 안테나에 오는 SNR이 다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IID한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렇죠? SNR을 똑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INT로 쓴 거죠. 그래서 SNR을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돼요. SNR을 에스티메이션 하려면 뭐를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면 시그널 파워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 노이즈 파워를 또 에스티메이션 해야 돼요. 또는 노이즈 베리언스를 에스티메이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종의 좀 더 리던던트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QR 팩토라이제이션 했을 때 그런 게 필요 없었잖아요. SNR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여기서는 SNR을 에스티메이션 해서 SNR분의 2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 매트릭스를 인버스 해야 되는 또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매트릭스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인버스 하는 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복잡도가 이렇게 있지만 요 값은 아까 ML 방식보다는 훨씬 더 복잡도가 덜한 거죠. 그렇죠? 매트릭스, 그러니까 카디널리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이러한 그 계산, 매트릭스와 매트릭스의 곱은 그렇게 큰 복잡도는 아니지만 SNR을 에스티메이션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인버스 한다는 거에서 조금의 복잡도가 있을 거고, 이것도 매트릭스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버스가 조금 더 힘들겠지만, ML에 비하면은 엑스포넨셜리 인크리징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도는 낮다라는 거죠. 그 복잡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나온 논문도 있지만, 제가 그 논문은 여기 소개를 못했고, 아무튼 그에 대한 복잡도에 대한 낮은 거가 있어요. 근데 성능면에 있어서는 ML이 얘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만큼. 자, 봅시다. 그걸 하기 위해서 MMSE 디텍션,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로 어떤 신호를 검출하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일단 다루고 그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이거가 미모 디텍션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갈게요. 알았죠? 자, 일단 우리는 디스크릿한 시그널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일종의 다 디스크릿한 그 벡터를 보기 때문에 디스크릿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 자, UN이라는 인풋 데이터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리시브드 심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리시브드 심볼을 보고, 그러니까 R 벡터라고 볼 수도 있어요. R 벡터를 보고 내가 이 필터를 통하면은 아웃풋 값 YN 값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AWGN 채널이라고 한다면 UN을 어떠한 desired symbol 더하기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죠? fading 채널이라고 한다면 UN에다가 DN, 여기 desired symbol에다가 채널 게인이 곱해진 형태의 플러스 노이즈.
cn이 더해진 형태의 인풋 시그널 un이 있는데 얘를 MMSE 이 위너 필터라고 하는 이 필터를 통과시키면 바라건대 YN은 DN하고 거의 흡사한 DN이 되기를 바라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필터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들어오는 이 데이터에다가 W0, W1, WK-1. 그러니까 나는 이 K개의 인풋 데이터를 보고 나는 DN을 알아맞추겠다라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에라를 데피니션 하는데, 아까 위너 필터의 아웃풋을 YN이라고 하고, 인풋에서 desired 그 데이터를 DN이라고 한다면, desired 데이터와 나의 위너 필터 아웃풋의 차를 에라다 라고 디파인을 합시다. 디파인을 하면 YN은 똑같은 UN 안에는 DN이라는 데이터가 똑같이 있는데 얘들을 K개 받아가지고 K개를 W1, W2 해가지고 WK개만큼 각각 웨이트를 준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YN을 구하는데 이 WK는 이 에러 값이 미니마이즈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가 오브젝티브 펑션이 될 텐데 여기서 WK는 제너럴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얘네들이 다 컴플렉스라고 한다면 Ace of K 플러스 JBK 이러한 컴플렉스 밸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 가정을 합시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좀 훨씬 더 이제 문제가 이제 편해지는데 그러면 코스트 펑션은 어떻게 될 거냐? 코스트 펑션은 이 에라의 스퀘어 값, 스퀘어에다가 민을 취한 거, EN에다가 이의 컨주게이트 취한 거, 그러니까 요 EN의 그 에라 값의 어떤 절대치 스퀘어가 될 텐데, 그렇죠? 이거를 평균한 요 값을 우리가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고 나는 MMSE 솔루션을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W를 구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의 디파인을 알겠죠. 이제 수학 문제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문제를 이제 풀어봅시다. 자, 먼저 에라는 아까 dn-yn이라고 했는데 dn 그대로 쓰고 yn은 wk의 컨주게이트 u의 n-k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문제가 뭐냐면 그 옵티마이즈 하려고 하는 그 파라미터 값이 일종의 2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맥시멈 밸류 값,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로컬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맥시멈 값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2차 방정식 알잖아요. 위로 볼록 또는 아래 볼록. 그거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 때에 있어서 맥시멈 값 또는 미니멈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죠. 그렇죠?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미니멈 값을 가질 테고 위로 볼록일 경우에는 맥시멈 값을 가질 테고 그 맥시멈 값을 주는 W 값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찾는 거고 그 미니멈 값을 주는 W가 무엇이냐라는 걸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EN의 놈 스퀘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놈 스퀘어가 아니라 일종의 절대치 값. 앱솔루트 밸류의 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미니멈 값을 갖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어떤 거를 조정함에 따라, 그러니까 x에 따른 y의 이차함수에서 우리는 이 미니멈 값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파라미터로 미분을 하듯이 우리도 이것을 w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0이 되는 솔루션이 무엇이냐를 찾겠다라는 거죠. 그죠? 어프로치는 그래서 먼저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라는 델타 K를 이렇게 디파인을 할게요. AK로 미분하고 BK로 미분한 이러한 형태.
그래서 WK를 미분한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델타 KJ라는 것은 AK로 미분하고 BK로 미분하고 해가지고 몇 개의 이퀘이션이 나올 수가 있냐면 K개의 이퀘이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K개의 이퀘이션을 가지고 나는 W0와 WK-1까지 나는 그 솔루션을 풀겠다라는 거죠. K 이퀘이션을 보고 K개의 W 값을 찾아내겠다라는 거죠. 자, MMS의 솔루션은 그래서 델타 KJ는 이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코스트 펑션에 취해서 0이 되는 솔루션을 찾는 이제 문제로 변환이 되는데, 또는 이것을 그래서 그대로 해봤어요. 여기에다가 이 J라는 것은 EN, E의 컨주게이트 N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EN, E의 컨주게이트 N을 처음에 AK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BK로 미분을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AK로 미분한 거 EN에다 E의 컨주게이트 N인데 두 개의 펑션에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거 미분하고 두 번째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E의 컨주게이트 N 미분하고 첫 번째 거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BK로 미분한,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BK로 미분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나왔던 이 n은 뭐였냐면 dn 마이너스, 잠깐 쓸게요. 이 n은 dn 마이너스 wk의 컨주게이트, 그 다음에 여기가 u의 n-k라고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쵸? 이거를 다시 써보면 dn 마이너스 여기가 ak 마이너스 jbk u의 n-k 이렇게 쓸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쵸? 이거를 이 n을 ak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ak가 없으니까 0 되고 ak 하나만 있는 u의 n-k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u의 n-k 이 n을, 그 다음에 요 EN을 BK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BK로 미분하면 요 부분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 J U의 n-k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똑같은 방식으로 컨주게이트 N 취한 것을 미분하면은 먼저 AK는 컨주게이트를 취해도 전혀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이 U만 컨주게이트 취한 U의 컨주게이트 n-k, BK로 한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J U의 컨주게이트 n-k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안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렇죠? 자, 대입을 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마이너스 U n-k E의 컨주게이트 n 마이너스 해서 이 대입한 식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다시 써보면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서로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을 쭉 전개해서 쓴 건데, 이 부분은 같고 이 부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 두 번째 이 텀이 캔슬이 돼요. 캔슬이 되어서 두 개를 써보면 마이너스 2 u n-k 이 컨주게이트 n의 형태로 되고, 이것을 0을 만족시키는 이 안에 이제 w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w를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u n-k e의 컨주게이트 n은 0이 되는 wk를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e의 컨주게이트 n 대신에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d 컨주게이트 n 마이너스, 여기 원래 컨주게이트이 있었는데 그냥 WL이 되는 거고 U의 컨주게이트 N-L 그렇죠? 해놓고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이 W 값을 찾아내라 라고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써보면 U N-K D 컨주게이트 N 곱하고 expected value를 취한 이 값하고 이거하고 곱한 것이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식을 써보면 U n-k D 컨주게이트 WL, 이에 WL은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어떤 값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거와 이거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거와 이거는 우리가 expected value인데 둘 간에 타임 디퍼런스가 있는 거죠. 타임 디퍼런스에 있어서의 상관관계를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오토 코렐레이션. 오토 코렐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아니 이것은 크로스 코렐레이션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요거는 오토 코렐레이션. 차이는 K-L만큼의 타임 디퍼런스가 생기는 거고 얘 차이는 K만큼의 디퍼런스가 생기는 거죠. 그쵸? K만큼의. 이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제 써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금방 썼던 이러한 이퀘이션을 뭐라고 하냐면 위너-호프 이퀘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이걸 처음에 푼 사람들의 그 이름을 생각해서 위너-호프 이퀘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풀어보면 풀기 위해서 오토 코렐레이션과 크로스 코렐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아까 나왔던 요 부분이 오토 코렐레이션이 되고 여기에 왼쪽 요 텀에 있는 거가 크로스 코렐레이션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을 한다라면 얘는 phi ud와 마이너스 k만큼 딜레이가 되고 얘는 k-l-k만큼 이렇게 딜레이가 된 이러한 걸로 디파인을 한다라면 이 식은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있냐면은 이러한 크로스 코렐레이션과 오토 코렐레이션의 이퀘이션으로 위너-호프 이퀘이션을 다시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은 그 데이터 U가 UN, UN-1, UN-K 플러스 1의 트랜스포즈를 취한 일종의 칼럼 벡터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요 R 매트릭스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 U와 U의 오토 코렐레이션을 쭉 적어놓은 이러한 매트릭스라고 내가 말을 한다라면 그렇죠? 이 매트릭스 형태가 이렇게 가고 하나씩 딜레이가 되면서 얘가 컨주게이트를 취한 이러한 R 매트릭스를 내가 디파인을 하고 그렇다면 아까 나왔던 요 전 페이지에 위너-호프 이퀘이션의 요 부분을 내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U, N과 D의 컨주게이트 N으로 되어 있는 이 오토 코렐레이션 부분을 이러한 벡터 형태로 내가 다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T라고 놓는다라면, 그러니까 U, N과 D 컨주게이트 N의 그 아까 썼던 이렇게 썸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렇죠? 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나타내면 요거가 이제 이렇게 어떤 벡터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벡터고 이제 요거가 벡터이기 때문에 UN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벡터로 놓기 때문에 D는 하나가 있고 곱하니까 똑같은 벡터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 벡터를 써보면 우리가 이 크로스 코렐레이션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내가 T라고 놓도록 디파인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파인은 세 가지의 디파인이 있는데 이 옵졸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MMSE 위너 필터에 들어가는 인풋의 데이터를 벡터로 놓은 것. 그 다음에 그 오토 코렐레이션의 함수로 놓은 이 오토 코렐레이션 매트릭스의 디파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bserved 데이터, MMS 인풋 데이터와 desired 그 데이터의 컨주게이트를 취한 것의 어떤 오토 코렐레이션의 그 벡터를 세 가지를 내가 T, R, U라고 디파인을 한다라면 이제 위너 오프 이퀘이션을 나는 R, W는 T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RWT라고.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여러분들이 그 전에 봤던 그 정의와 처음에 썼던 위너 호프 이퀘이션을 보면은 RW는 T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옵티멀한 웨이트 벡터 W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옮기면 되죠. R 인버스 T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W는 R 인버스 T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구현을 해보면 이렇게 UN이 들어오고 W0, W1, W2 각각의 컨주게이트를 취한 것, 리시브드 UN을 각각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YN을 곱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보면 이거를 이제 미모 디텍션에 한번, 그러니까 W는 R 인버스 T다. 딱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W는 위너 필터의 솔루션은 뭐냐면 W는 R 인버스 T다. 그리고 R이 뭐고 T가 무엇인지는 위너 호프 이퀘이션을 적어 놓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를 뭘로 해야지 그러한 거가 나올지를 디파인을 해놓고 하면 그대로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디파인이 뭐가 됐느냐 그것을 그렇게 솔직히 막 외울 필요 있는 거가 아니라 위너 호프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딱 거기까지만 데리베이션을 할 수가 있으면은 W는 R 인버스 T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미모 디텍션에다가 해보면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X1을 내가 디텍션 하기 위해서 아까 U1부터 U0부터 U의 K-1까지 데이터를 보고 내가 D라는 거를 디텍션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나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R1부터 RNR까지의 데이터를 보고 NR계의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다가 이러한 벡터 아까 W0부터 WK-1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벡터였는데 그 벡터를 곱해서 나는 X1을 찾아낼 것이고 X2는 얘하고 다른 벡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WK2라는 그래서 W2H라고 여기 헐미시안을 취한 거.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다가 헐미시안 취할 필요는 없는 거지. 매트릭스가 아니라 벡터이기 때문에 그냥 컨주게이트를 취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W1H, W2H 해서 WNRH는 각각의 칼럼 벡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을 다 칼럼으로 모아 놓은 거를 보면은 NT by NR계의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WH가.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한다라면 아까 위너의 문제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위너의 문제하고 어떻게 똑같냐면은 이것만 보고 W는 뭐하고 같겠어요? R 인버스 T. 여기서 R은 무엇이냐면 그 전에 디파인 한 거에서 조금 달라지지만 얘와 뭐 오토 코릴레이션과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펑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 WL 여기다가 내가 L이라고 말한 1, 2 해갖고 여기 L이라는 것은 일종의 칼럼 벡터다 라고 쓰는 거죠. 그렇죠? WL이. 그래서 이 WL이라는 것은 아까 MMSE 솔루션, 위너 필터의 솔루션을 구했던 것처럼 R 인버스 TL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TL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R과 T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내는 거예요. R은 뭐였냐면은 received 벡터를 자기 헐미시안 취한 것에 이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한 거가 R이었어요. 그렇죠? 이 R을 구해보면 R은 R1 컨볼루션 해가지고 이러한 NR by NR의 오토 코릴레이션 그 펑션인 매트릭스가 NR by NR의 R 값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RK는 HK1, X1, HK2, X2 아까 처음에 보였던 이러한 식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갖고 이제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벡터 형태로 나타내면 HK의 트랜스포즈 취한 거에다가 인풋 트랜스밋 심볼인 X 벡터를 곱한 거에 이런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을 테고 이거를 이용해서 RK와 R의 이 컨주게이트 취한 거에 이 오토코릴레이션을 구해보면 HK1, X1 해갖고 HKXNT 플러스 NK 그 다음에 HL1 여기 X1 이런 식으로 HLNT, XNT 여기에 컨주게이트, NR 컨주게이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일단 여기서 보면
얘하고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nk에다가 nl 컨주게이트 곱한 거에다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 일단 a 더블 gjen이기 때문에 k가 l하고 같으면은 시그마 제곱을 갖겠지만 같지 않으면은 0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 NL 노이즈하고 이러한 것들하고 곱했을 때 값은 뭐가 나오겠어요? 그걸 expected를 취하면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0이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곱셈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HK1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HK1, HL1 컨볼루션 하는 데서 H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다시 써보면 HK1, X1, HL1 컨주게이트 X1, X1과 X1 컨주게이트를 곱하니까 X1 놈 스퀘어가 되는 거죠. X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랭스가 되는 거죠. 놈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쭉 적어놓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 테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가 이 심볼과 다른 심볼 간의 평균값은 0이다. 그러니까 심볼들이 각각 유니폼하게 심볼들이 랜덤하게 제너레이션 되고 있다라는 가정이면 이 말이 맞겠죠. 그러니까 풀캄에서 각 안테나에 나오는 이 심볼들 S1부터 S4까지 중에서 하나들이 각 안테나에서 나올 텐데 그 심볼들이 각각의 이퀄리 프로버블로 계속 제너레이션 되고 있다. 그러니까 0과 1이 이퀄리하게 프로버블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리즈너블한 어썸션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러한 가정하에 써보면은 우리는 여기 x1 제곱인 털만 남을 테고 그다음에 노이즈 텀이 남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워진 거죠. 아까보다. 이거는 무엇이에요? 여기 x1 제곱 시그널 심볼 파워가 되겠잖아요. 심볼의 에버리지 파워가. 그래서 다시 써보면 RK와 RL의 컨주게이트한 이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은 P, HK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R 벡터가 훨씬 더 쉬워진 거죠. 그렇죠? 이것을 써보면은 벡터 형태로 벡터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면 여기 HK1, HL1 컨주게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러한 로 벡터와 이런 칼럼 벡터에 곱해가지고 이쪽에 스켈라 값이 나올 수가 있는 형태로 쓴다라면, 그 다음에 여기 P는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 벡터, 요러한 벡터 형태가 있을 텐데,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P 곱하기 HL의 헐미시안 곱하기 여기 HK 매트릭스. K1제에서 받은 안테나에 수신되는 채널의 매트릭스 형태를 쓸 수가 있고, 노이즈 부분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TL은 뭐였냐면 received 벡터와 보낸 심볼 간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구해보면 R1, XL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R1에 있어서 이 R1 부분을 쭉 써놓고 X1, XL하고 곱하면은 아까 어썸션 한 것처럼 XL하고 인덱스 L하고 다른 값의 평균값은 다 0이 될 테고 XL만 남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그 부분만 쓰면 HL1P, HL2P 해서 이렇게 P 값이 나오고 PHL 값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T 값도 이제 구했어요. 그렇다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MMSE 솔루션 L번째 안테나의 W 코이피션트 WL은 R 인버스 TL이 될 텐데 이 값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요 R 인버스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여기 다 P가 들어가는데 그 P가 들어간 앞으로 빼니까 이제 P분의 1이 되고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나왔던 TL 값 PHL이 되는 건데 요것을 써보면은 P가 이 인버스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 P입니다. P. 아까 여러분들 R 벡터를 보면 여기 P가 있었어요. P분의 1이 아니라. 자,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 P가 있는 거죠. 이렇게 P가 P 인버스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P가 되고 TL 값은 PHL이 됐는데 그렇죠? 이 P 값을 이 안으로 대입을 한다라면 P 값을
안으로 대입한다면 P분의 1로 가서 얘는 캔슬되고 여기는 P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P분의 시그마 제곱 이러한 형태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L번째 안테나에 대한 웨이트가 될 테고 이거를 확장해가지고 전체적인 웨이트로 나타내면 W1, W2 해갖고 WNR까지 이것을 써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 여기서 이제 잘못됐죠. 여기 NT가 아니라 이 NT가 바깥으로 나오고 여기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NT가 돼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걸 써보면 W 매트릭스는 H의 헐미시안 플러스 1 of SNR 그 다음에 I, N, T의 인버스 H의 헐미시안이 되겠다라는 거죠. 저 여기 이 부분. 그런데 우리는 곱하는 거가 W의 헐미시안을 곱하잖아요. 곱할 때. 그래서 W 헐미시안은 요거를 헐미시안 취한 거니까 여기 없다. 이거의 헐미시안을 취하니까 순서만 바꾸면 H가 이쪽으로 가고 헐미시안으로 가고 헐미시안을 이 인버스 안으로 취하면 헐미시안 H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똑같아져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한 거가 MMS의 솔루션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제로 폴싱 미모 디텍션. R은 HX 플러스 N인데 W에다 R을 곱하면은 어떤 형식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가 제로 폴싱 디텍션이냐면 X만 나오도록. 그래서 이 HX 안에는 막 X1부터 해갖고 얘네들이 H를 통해서 다 꼬여 있잖아요. 다 서로 인터피어런스가 자기 셀프 인터피어런스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형태냐, HX가. 그래서 우리가 디텍션이 어려운데 여기다가 WH를 곱하면 이 부분만 남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솔루션을 보면 간단하지 않아요? H 인버스만 곱하면 되지 않아요? H 인버스만 구하면은 H 인버스 R은 X 플러스 H 인버스 N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로 폴싱 솔루션은 어떻게 구하냐면 H 헐미시안 H 인버스 H 헐미시안 여기다가 이거에다가 R을 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WH에다가 이 R을 곱하면 여기다가 H가 붙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H 헐미시안 H가 붙어서 인버스의 요 값 해서 아이덴티티가 나오니까 X 플러스 그다음에 요만큼 곱해진 N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 왜 H 인버스를 안 곱하고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곱할까? 그렇죠? H 매트릭스에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솔루션이 없잖아요. 하지만 헐미시안의 H는 인버스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세미 데피니트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솔루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버스가 항상 존재하는 솔루션을 갖기 위해서. 자, 제로 폴싱, MMSE, ML 성능을 4x4에서 비교를 한 여기 이거 레퍼런스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그러니까 허접한 논문에 나온 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그냥 단지 카피를 해왔거든요. 실제로 내가 돌려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성능을 봐야 되는데 세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는 못했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있는 논문에서 카피를 했기 때문에 이거가 정말 정확히 이건지는 제가 아직 확신은 못하겠어요. 확신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온 결과를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 이건 내가 해가지고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ML이 10의 마이너스 3스 10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참 적어도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는 봐야 되는데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면 이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면
이 결과에, 그러니까 미모 이 디텍션, 지금까지 말한 디텍션은 1990년 말에 다 이미 90년, 98년, 99년에 이미 MMSE 솔루션, ML 솔루션, 제로 폴징 솔루션, 그거는 97년도에 이미 96년도에 나오고 나서 97년도에 이미 이거 금방 말한 내용들은 97년의 이야기예요. 1997년에 나왔던 솔루션의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푸는 이야기. 이건 지금 보면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솔직히. 그걸 푸는 데 있어서 그냥 찾아가지고 풀면 되거든요, 통신에서. 내가 카피했다는 이 논문은 언제 나온 줄 알아요? 몇 년도에? 아주 서프라이징한 결과인데. 몇 년도에 나왔을 것 같아요? 어?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몇 년도에 나왔을 것 같은지. 어? 2009년. 거의 비슷해요. 2011년에, 11년에 어디에 나왔냐면 저널에 나왔어요. 저널에. 그것도 어떤 저널에 나왔냐면 정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무슨 인터내셔널 사이언스 무슨 저널에다가 이런 결과를 낸다라는 거가 이제 그 저널의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석사에 프로젝트도 안 되는 그러한 저널에다가 논문을 저널에다 싣고 그 저널은 막 그 로비를 해가지고 무슨 스코퍼스 그런 데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널에 실린 거를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막 요즘 막 빅데이터 실적 조사 하는데, 어? 제발 그런 데도 논문 안 냈으면 좋겠는데, 그걸 통해서 이거를 도움을 얻었긴 얻었지만, 그걸 보면 이게 릴라이벌한 이게 결과인지도 내가 그래서 확신을 못 하겠고, 그래서 그러면 컴플렉시티에 대한 비교가 좀 더 정확하게 되어 있는, 그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딱 달랑 요거예요, 그림이. 그러니까 그런 논문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저널에 속지도 말고 그런 저널을 어떤 업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든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도 거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이. 그죠? 그래서 아무튼 결과는 아주 유용한 결과인데 ML과 MMS가 제로 폴싱의 이 사이가 있는 거고, 이 다음부터 97년 이후부터 98년부터 이런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사람들이 했던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ML의 복잡도를 줄이고 ML에 가까운 성능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많은 이제 논문들이 한 7, 8년 동안 계속 나와요. 요즘도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그 ML에 가까운 미모 디텍션 관련된 연구를 조금 했었는데, 아무튼 그거에 가까운 것들이 한 7, 8년 동안 가까이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이제 앞으로 소개할 스피어 디코딩이라는 방법. 그 이후로 그렇게 나 큰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스피어 디코딩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이제까지 한 것처럼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스피어 디코딩의 아이디어는 무엇이다 라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 아이디어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전개하는데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디어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스피어 디코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ML 방식으로 미모를 디텍션 하면은 복잡도가 아주 높았잖아요. 예를 들어 64컴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8개 X축, Y축이 필요한 거죠. 그쵸? 8개 X축과 Y축을 각각의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게 X축에 있고 Y축에도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다면 8의 제곱승이 돼서 64가 되는 거죠. ML 이퀘이션은 이것을 푸는 건데, 그쵸? 만약에 안테나가 트랜스미터 8개 안테나가 있다면 8의 8승. 실제 8x8 안테나를 사용하겠다는 거가 지금 저기 11AC 와이파이에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쓰고 있는데,
8개의 64칸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하나의 8개에 오는 8개의 심볼을 디텍션 하기 위해서 요만큼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ML 디텍션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다른 아까 말했던 대로 일종의 다른 ML과 성능이 비슷하지만 좀 복잡도를 낮춘 그러한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자, 각각의 안테나에는 NR계의 트랜스밋 시그널이 각각의 안테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각각 NR계의 리시브 안테나에, 각 리시브 안테나 하나에는 NT계의 심볼의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쭉쭉쭉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먼저 예제로 이제 우리가 그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이즈 프리한 리시브드 심볼이, 그러니까 노이즈는 일단 두 번째로 치고 그 심볼과 심볼 간의 이 인터피어런스가 생기는 그 문제만 풀어보자라는 해결책을 저기 복잡도를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풀어보려고 해요. 안테나가 2개 있다라고 한다라면, 안테나가 2개 있다면 첫 번째 안테나에서 이런 4캄, 두 번째 안테나에서 이런 4캄, 각각 4캄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하고 있다라면 2개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보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쳐지는 게 썸이 아니라 같이 동시에 보내지잖아요. 그렇게 보내지면 리시브 안테나가 예를 들어 4개가 있다라고 하고 아니면 2개 이상이 있다라고 해갖고 첫 번째 안테나에 들어오는 시그널을 보면 이 중에서 한 점에다가 채널을 곱한 거고, 이 점에다가 이 4개 중에서 하나에다가 채널이 곱해진, 다른 채널이 곱해진 거가 더해져 가지고 첫 번째 안테나에 오겠단 말이죠. 그 점을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온 것들의 리시브드 각 안테나에 온 것들을 첫 번째 안테나에 온 것들을 찍어보고 두 번째 안테나에 온 거 찍어보면은 H가 알려졌다라는 가정하에 여러 군데 이렇게 막 찍힐 거다란 말이에요. 컨스텔레이션이. 그러겠죠. 얘가 찍히는 모든 것, 그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을 이 구의 반지름으로 해갖고 걔를 하나의 구를 만든다면은 그 구 안에 모든 점들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RX의 리시브의 컨스텔레이션은 이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R은 HX 플러스 N인데 여기서 노이즈 프리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N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하나가 찍힐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노이즈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H가 알려져 있다. 요거하고 요거를 보냈을 때 어떤 점이 여기가 찍힐 수가 있는 거고, 그것도 H가 어떤 값이었을 때 그런 점들이 이렇게 찍힐 거다는, 그걸 컨스텔레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피어 디코딩이라는 건 아까 리시브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점들을 찍어놓고 그것을 나는 리시브의 컨스텔레이션이다 라고 디파인을 해놓고 내가 이 점에서 받았다라면 H는 기분되기 때문에 H 매트릭스가 기분되면은 나올 수 있는 컨스텔레이션의 구조가 나오겠잖아요. 리시브의 컨스텔레이션 구조가 H가 기분이라면 아까 여기 나왔던 파란 점들이 딱 나오겠죠. 16개가. 그죠? H가 기분이면. 그 다음에 H가 변하면 또 16개가 다른 군데에서 또 딱 나오겠죠. 그쵸? 그렇게 나올 텐데, 그렇게 나왔다라면, 내가 이 벡터를 받았다라면, 이 벡터를 통해서 이 D라는 일종의 파라미터인데, D의 반지름 안에 있는 컨스텔레이션만 내가 고려해가지고 미니멈을 주는 이 4개 중에서 하나가 보내졌다라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더 간단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이거가 ML에 근접하고 이 D라는 거가 이제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D 값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작으면, 내가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이 D 값을 너무 작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항상 나는 디시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돼요. D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ML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D가 완전히 커지면 ML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D를 적당히 해야 되는데 D를 적당히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컨스텔레이션은 어떤 컨스텔레이션이에요? 노이즈가 없었을 때. 노이즈가 없었을 때 컨스텔레이션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받은 시그널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왜 여기에 생겼냐면은 H를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했더라면은 이 점 위에 하나가 찍혀야 될 텐데 그 점이 아닌 다른 곳에 찍혔단 말이죠. 왜 찍혔을까요? 노이즈 때문에. 그쵸? 노이즈 때문에, 그러니까 AWG의 노이즈 때문에 여기에 찍힌 거죠. 그쵸? 여기에 찍혔는데 내가 그러면 D 값을 어떻게 이 D 값을 셋업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D는 무엇에 상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상황에서 노이즈의 베리언스하고 상관이 있겠죠. 왜냐하면 얘는 노이즈가 없을 텐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노이즈가 합쳐지면 이만큼의 또 얘가 가능한 구역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또 얘도 그런 구역이 나올 테고 그 구역들을 생각했을 때 D 값이 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노이즈 베리언스와 관련되어서. 그렇죠? 어쨌든 간에 D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수학적인 방법은 또 하나의 리서치 이 분류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함은 안 됐지만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D 값은 노이즈의 베리언스와 관련된 함수가 되어야 되고 쉽게 생각하면 노이즈 베리언스 값이다 라고 말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내가 보내는 심볼 벡터 X 햇은 이 D 안에 있는 이 HX는 요 값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값들의 요 중에서 미니멈 한 값을 나는 선택하는 거가 맞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점들을 뭐라고 하냐면 HX 이 리시브드 포인트를 뭐라고 하냐면 레티스라고 말을 하고, 그렇죠? 레티스라고 말을 하고 이 D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나는 찾겠다라는 거가 스피어 디코딩의 아이디어, 컨셉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그 스피어 디코딩은 미모 스피어 디코딩은 2005년에 여기 트랜잭션 시그널 프로세싱에 2005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이게 1, 2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자, 보면은 스피어 디코드의 알고리즘을 보면은 어떻게, 이제 금방 했던 그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R-HX는 어차피 이거가 이거의 놈 스퀘어가 D 제곱보다 작은 점에서 찾을 거니까, 먼저 R-HX를 보면, R-H를 QR 디컴포지션 하면 QRX가 되겠죠. 그렇죠? Q는 유니테리 매트릭스, R은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를 R을 QRX. 그래서 R이 NT by NT, 얘는 NR by NT의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Q는 유니테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유니테리 매트릭스를 앞으로 빼내면 Q 헐미시안 R-RX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그 스피어 디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금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오브젝티브 펑션이 D 제곱 안에 있는, 이 소리는 뭐가 같냐면은 Q는 유니테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헐미신을 취해도 얘 크기는 1이 되어서 이 값을 이 안에다 대입해도 이 앞에 있는 Q 값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크기가 1일 유닛 노름 스퀘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Q 헐미시안 R-RX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H를 우리가 QR 디컴포지션을 했는데 QR 디컴포지션하고 이 R 매트릭스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이 어플 트라이앵글 한 부분하고 0인 부분을 따로 썼어요. 그래서 어플 트라이앵글 부분을 R이라고 쓰고 나머지 0인 부분을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맞추면 이 R은 NT by NT 해서 전체적으로
NR by NT 매트릭스가 되도록 크기를 맞춘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0 처리하고 Q 매트릭스를 어떻게 했냐면은 NR by NR 오토고널 매트릭스라고 만들어서 Q1, Q2 즉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아이겐 벡터로 이렇게 Q1, Q2로 나눠서 써보면 R-Q1, Q2, R0X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서 Q1, Q2 아까 요거의 놈 스퀘어는 그 Q 헐미시안 R이 되니까 Q1 헐미시안, Q2 헐미시안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테고 그래서 Q1 요거를 Q1과 Q2의 헐미시안으로 나누면 여기는 0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것을 다시 재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한 매트릭스 캘큘레이션이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Q1 헐미시안 R 그 다음에 플러스 Q2 헐미시안 R 마이너스 RX의 놈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것을 다시 써보면 Q2 헐미시안 이 부분을 따로 쓰고 Q1 헐미시안 마이너스 RX를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D제곱보다 작아야 되니까 D제곱보다 작아야 된다. D제곱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D제곱 부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스로 다시 쓰고 Q1 헐미시안 R을 Y라고 놓고 요거를 D제곱 마이너스 요 새로 생긴 요 거리를 R제곱이라고 놓는다라면 아까 쓴 거를 Y 마이너스 RX 제곱이 R제곱.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해서 했더니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아까 지금 ML을 고치려고 했던 건데 여기까지 온 거가 지금 우리 했었는데 미모 디텍션에서 제일 처음에 했었어요. 퓨얼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Y-LX RX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터피어런스 캔슬레이션을 밑에서부터 추가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인터피어런스 캔슬레이션이 아니라 이 식을 써놓고 이 식 값이 이 차가 리시브드 Y 벡터하고 RX 모든 그 가능한 X 값하고 했었을 때 그 차가 제곱이 어떠한 바운더리 안에 있는 심볼 벡터만 찾아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이것을 다시 노이즈가 없었을 때로 써보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Y-RX가 될 텐데 Y-RX가 D제곱보다 작은 부분 근데 Y를 써보면 Y는 RX라고 아까 놓았단 말이에요. RX라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R은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로 쓰고 그 다음에 X 벡터를 써보면 이렇게 될 거다란 말이죠.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Y 마이너스 여기가 금방 곱했던 매트릭스 값 Rij, Xj 요거의 제곱값이 R제곱보다 작을 때 작은 X값이 Y는 이제 리시브드 된 어떤 스켈라 밸류로 우리가 쭉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거의 차의 제곱이 작은 X의 벡터를 컨비네이션을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NT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XNT 보면 아까 R에서 나머지는 다 제로고 RNT만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RNT, XNT만 나오게 돼서 YNT-RNT, 여기 M이 아니라 NT의 제곱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나머지 부분에 이제 인터피어런스가 생길 테고요. 그죠? 나머지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다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이 0이 되는 거죠. 아까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에서 요 부분들이 다 0이 되는 거죠. RNT-1, NT 요런 값들이 NT에서는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에서 요 부분만 XNT하고 곱해져가지고 나오고 요 부분 여기는 뭐가 냐면 RNT NT-1 이 포인트들은 다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0이 아닌 것으로 이제 여기 썼는데 근데 여기에서 얘네 부분들이 다 0이기 때문에 나는 요 한 텀만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M이 아니라 다 M은 NT를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R 제곱보다 작은 심볼 가장 밑에 있는 것 중에서 R 심볼
그거를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미니멈 값 하나를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미니멈 값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xnt-1 하면은 어떻게 쓸 거냐면은, 근데 잠깐만, 여기서 이것을 만족하는 xnt가 하나만 나오겠어요? 여러 개도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 R 값에 따라서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개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세 개도 나올 수가 있고, R 값의 크기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얘 후보는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이제 nt-1을 위해서 R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피어런스 캔슬레이션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빼가지고 그 QR 디컴포지션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얘 후보가 몇 개 있어요, 지금?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세 개가 만약에 세 개의 xnt가 R 제곱 안에 들어와서 얘가 세 개 있다라면 이 세 개 중에서 계산해가지고 또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각 세 개에 대해서 쭉 다 돌려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것. 벡터를 하나 선택하는 것. 라는 거죠. 즉, 이거를 예제를 든다라면, 이거가 스피어 디코딩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ML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ML에 가깝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인데, 자, X는 S1, S2, S3, S4라고 합시다. 폴캄에서. 이 중에서 하나를 보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XNT가 첫 번째 그 전에 있는 그 R 제곱 YN과 XNT의 거리의 제곱이 R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봤더니 S1, S3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NT를 QR 디컴포지션에서 했는데, 그전에는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 하나만 선택을 했는데, 하드 디시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R 제곱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 두 개가 나왔다고 한다라면, 그죠? 그 다음에 XNT-1은 S1일 때를 봤더니 얘는 S2가 나오고, S3일 때를 봤더니 S4가 나온,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또는 이것을 더 나가서 S1을 했더니 R 제곱 안에 나오는 거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또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또 XNT-2를 봤더니 얘는 세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얘도 세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얘도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렇게 하면은 몇 개까지 끝에까지 X1까지 해가지고 이러한 구조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레티스 스트럭처라고 말을 해요. 레티스 스트럭처라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이제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 길 해갖고 끝까지 길. 이 길 중에서 매추리 값이 아까 그 매추리 값을 가장 미니마이즈 하는 거 하나 선택 한다라면은 그거가 바로 레티스 스트럭처에 의한 스피어 디코딩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라면 ML 디텍션은 이 그림을 레티스 구조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S2, S3, S4 해가지고 각각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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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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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해가지고 끝까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쵸? 그게 얼마만큼 많아지면 MR에서 M 곱하기 NT승, M의 NT 제곱승 만큼 이 쉴드런들이 생기는 거죠. 그 가지수가. 그쵸? 하지만 여기는 만약에 그 R 제곱 안에 들어있는 거가 이 안에 있다라면 그 가지수가 훨씬 더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쵸? 이런 방식으로 레티스 이 구조로 하는 거를 스피어 디코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QR 디컴포지션, 그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QR 디컴포지션은 여기에서 XNT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고. 그래서 훨씬 더 간편한 거죠. 그때 R값은 되게 작은 값을 취하면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어 디코딩이 별게 아니라 이러한 레티스 스트럭처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꾸리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트리 스트럭처를 그려놓고 여기에서 미니멈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을 주는 가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스피어 디코딩이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뭐 팬시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스피어 디코딩을 좀 더 화려하게 막 연구를 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서 이 추리의 스트럭처 중에서 여기 찾는 방법을 어떻게 빨리 하느냐, 뭐 여기 계산 방법을 어떻게 조금 더 빨리 하느냐, 뭐 그러한 걸로 좀 논문이 나왔었고, 여기다가 조금 나온 거가 이제 소프트 인풋, 소프트 아웃풋, 여기를 좀 아이터레이션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진다. 뭐 그러한 정도밖에 이렇게 팬시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미모 디텍션이 이게 전부예요. 여기다가 조금 더 나가면은 뭐 QRMLD, QR 디컴포지션을 했는데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디텍션, QR에다가 ML 디텍션을 조금 이렇게 합쳐놓은, 그것도 그 ML 디텍션에서 가지수를, 이 레티스 스트럭처에서 가지수를 어떻게 하면 옵티마이제이션 시켜가지고 작게 하느냐, 결과적인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그것을 계속 리피티션 하는 건데, 폴캄에 의해서 해보면 여기 너렌 캔서는 뭐냐면은 저기 QR 디컴포지션을 말을 해요. 그냥 QR 디컴포지션을. 그래서 2005년에 아까 나왔던 하스비의 논문에 보면은 이렇게 스피어 디코딩을 한 경우가, 여기서 조금 여기다 왜 여기다 ML을 같이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ML을 했을 때와 스피어 디코딩을 같이 비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이 R 값이 무엇인지 넣어놨으면 좋겠는데, 이 그림에 그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했었을 적에 성능이 아까 전 시간에 보여줬던 결과와 비교해 보면은 거의 ML에 좀 어치브 한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제 스피어 디코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이 레티스 스트럭처를 조금 확대시키면 ML, 그 QR 디컴포지션,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이 레티스 스트럭처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인데, 오늘의 QR 디컴포지션을 할 때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했냐면 가장 밑에 있는 XNT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만약 QR 디컴포지션으로 하는데 XNT부터 했는데 XNT를 내가 잘못 디시전을 내려버리면 그거가 위에 있는 XNT-1 위에 계속 프로퍼게이션이 될 거란 말이에요. 디시전의 에러가. 그러니까 점점 중요도가, 처음에 디시전 하는 거 중요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점점 중요도가 조금 작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내가 처음으로 디시전 하는 그 심볼, XNT가 아니라 XNT는 HNT, XNT가 곱해진 시그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QR 디컴포지션에서 R 매트릭스의 가장 밑에 있는 RNTNT, XNT를 보고 그 플러스 노이즈가 YNT가 될 텐데, 그건 먼저 디시전 하지 말고 걔네들을 셔플링을 시키는데 어떻게 셔플링 하냐면 제일 밑에 있는 RNTNT, XNT가 되도록 하는 부분이 그 R 값이 가장 큰 값대로 내가 순서만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오더링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오더링을 해서 제일 처음으로 내가 디시전 하는 부분의 SNR 값이 가장 크도록 내가 재배치를, H 매트릭스를 재배치한다는 건 그렇게 리시버에서 조금의 캘큘레이션이 필요하지만 비교하고 오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더링을 한다라면은 모든 거에 있어서 성능이 개선이 된다. 그 개선도 상당한 개선이 있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 안테나 오더링에 대한 이야기고, 불행하게도 제가 이 성능을
성능을 비교하는 커브는 지금 없어서, 지금 빈칸으로 놔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모 디텍션에 대한 이야기고, 다음 시간은 이제 이거를 조금, 지금은 포인트 미모, 보내는 사람이 여러 개 안테나, 받는 사람이 여러 개 안테나 이야기인데, 이제 다음 주에는 멀티 유저 미모 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한테 보내려고 할 때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수고하셨어요.